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인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면서 며느리를 살해한 시아버지도 있었는데요. 대체 밥이 뭐길래 이럴까요? 숭실사이버대 상담학과 이호선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아내가 밥을 해주지 않으니까 남편이 살해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 비단 그 이유뿐만은 아닐 텐데 어떤 사건인가요? 어이가 없죠.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66세 남성이 있었고요. 이 남편이 다른 여성과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아내에게 딱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외도가 발각이 된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사실 굉장히 아내가 화가 날 만도 하지만 남편이 암 수술을 마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소식이 저희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아내에게 있어서는 화는 나지만 너무 강력하게 대응하기는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말다툼을 좀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서먹서먹해지고 말을 하지 않는 그냥 대화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발단이 됐냐면 올해 3월 27일 밤 자정이 됐는데 남편이 자고 있는 아내를 둔기로 머리를 내리친 겁니다. 내리셨는데 아내는 도망을 갔고 도망을 가는 아내를 쫓아가면서 둔기 또 머리를 계속 친 거예요. 네. 결국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이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 아내는 병원으로 가고 남편은 결국은 이제 수갑을 차게 됐는데 네. 이제 문제는 왜 그랬느냐 물어봤더니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내가 내 외도를 알고 나서 그 뒤로 밥을 잘 주지 않고 나를 무시했다. 네. 그래서 내가 홧김에 아내를 그렇게 공격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근데 너무 적반하장 아닌가요? 네. 이 제가 하면서도 그냥도 밥 안 주는 부인들도 많은데. 그렇죠. 뭐 남 얘기 같지가 않은 모양이신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적반하장 노릇 정도가 아니죠. 더군다나 이제 암 수술을 하고 나면 이 암 수술을 한 이후에 아내가 어쨌든 간호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내가 간호를 하고 그 와중에 또 암 수술이 어떻게든 잘 되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힘이 좀 있으셨는지 또 외도까지 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이 아마 그때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아마 쌓여있던 문제가 아니었을까 그랬겠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내가 화가 날 만도 한데 남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밥을 안 줘? 나를 제대로 대접하지 않아? 아마 이 부분에는 밥의 문제도 있지만 자존심을 또 상당 부분 건드린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좀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죠. 근데 재판부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를 했어요.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재판부의 결정만 보자면 네. 재판부가 이 밥 부분에 신경을 썼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지만 전혀 그건 아니고요. 실제 재판부가 봤을 때에도 이 남편이 너무 자기중심적이었다. 심지어는 내리친 아내를 둔기로 내리친 다음에 쫓아가면서 했던 건 너무 흉포한 일 아니냐. 네. 그렇죠.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 밥을 차려주지 않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범행이 일어나긴 했으나 아내가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이 그 피해자가 뭐 전반적으로 남편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아프니까 걱정이 되고 그리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말아달라 네. 이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나온 건데요. 이게 심정적으로는 어머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지만 또 집안은 집안에 또 사정이 있는 거니까요. 네. 근데 밥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 이번뿐이 아니라죠. 더 끔찍한 일도 있었는데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6월에 그러니까 작년 2016년 6월에 있었던 사건인데 네. 이 며느리하고 이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83세이고 며느리는 31세였는데 워낙에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진 않았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이 시아버지가 내 며느리가 나에게 밥을 주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 며느리가 어느 날 약간 좀 적절치 않은 귤, 좀 썩었던 모양이에요. 이 귤을 이 시아버지에게 드렸더니 이 네. 부분에 격분을 하면서 결국은 흉기로 며느리를 찔러서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참 납득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죠. 네. 뭐 밥이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너무 극단적인 그런 두 사건인 것 같아요. 밥이 뭐길래 도대체 이렇게까지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 걸까요? 근데 사실은 네. 밥이 또 중요하잖아요. 밥이 우리가 중요하죠. 왜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먹을 식자 쓰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네. 이렇게까지 참. 물론 뭐 사람을 폭행하고 살해는 다른 문제지만요. 네. 굶은 건 아니었어요. 네. 굶은 건 아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밥이라고 하는 건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에게 조금 더 중요한 개념이긴 한 것 같아요. 일단은 밥은 일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일상에서의 또 규칙이기도 합니다. 아침, 점심 때라 그러잖아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이건 남성들에게 또 권위이자 또 자존심의 문제로 많이 해석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주제를 좀 확장해 보겠습니다. 네. 요즘 TV를 보면 저희가 이제
밥을 과연 누가 하는 게 맞느냐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요즘 TV 보면 살림하는 남자, 밥하는 남자 많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밥 안 해? 안 해. 왜 안 해? 밥할 기분 아니야. 밥을 기분으로 하냐? 그럼 기분으로 하지 뭘로 해? 출근하는 남편은 밥 해주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지. 뭘 기분을 따지고 그래. 개 풀 뜯어먹는 소리하고 앉았네. 뭐가 뭘 뜯어먹어? 개가 풀을 뜯어먹는다고요. 내가 개냐? 당신이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는데 뭐가 이뻐서 밥상식이나 차려봤죠? 배고프면 본인이 직접 해먹고 나가. 밥 해주는 게 무슨 벼슬인가?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 남편은 너무 일을 못해요. 구남매의 가운데 아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부모님이 일을 안 시켰는지 아무것도 못해. 그야말로 못 하나 박는 것도 못해요. 내가 가스레인지 켤 줄 몰라 해서 겨우 가스레인지 켜는 거 가르쳐줬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그게 가스가 안 좋다 그래서 전기로 바꿨어요. 근데 이거 여기 누르고 요거 또 이렇게 하기만 하면 돼. 근데 그거 복잡하니까 모른대. 그래서 찬밥 먹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심을 저기 다른 데서 못 먹고 들어와서 같이 해야만 되는 이런 그 귀찮은 거. 근데 그렇게 귀찮으면 막 욕을 하고 막 그래야 될 텐데 당연히 내가 해줘야지. 저런 건 지금 삼희자 씨 이야기처럼 가사 분담을 해야 하는데 남편이 할 줄 아는 게 없단 말이죠. 빨래도 못하고 밥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죠? 참 어떻게 보면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네. 있죠. 왜냐하면 남자들 군대 갔다 왔고요. 심지어 취사병이었던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분들도 집에서는 또 전혀 밥을 안 하시고 전혀 심지어는 가스레인지 켤 줄도 모른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직장 생활이라는 게 보통 어려운 적응이 아니잖아요. 여러모로 적응을 하고 또 심지어는 직장에서 MT나 아니면 뭐 이렇게 놀러 가거나 그럼 네. 가서 또 고기도 굽고 이런 거 다 하는데 집안이 가스레인지만 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일인데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조금 연령대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성역할이 상당 부분 고정이 되어 있어서 네. 아내는 집안일, 남편은 바깥일. 그래서 집안일을 하는 것은 아직은 익숙하거나 적절치 않은 문화라고 하는 문화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남성의 가사 분담률이 OECD의 정말 최저 수준인데요. 자막으로 좀 볼까요? 네. 한국 가사 분담률이 16%. 그러니까 그렇죠. 전체 일이 100%라면 16%밖에 안 하는 겁니다, 남편이. 예, 정확하게 말하자면 16.5%인데요. 네. 이게 OECD 기준으로 해서 OECD 평균이 33.6%예요. 네. 절반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네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사 분담에 대한 어떤 사회적 공감대는 점점 확장이 되지만 그리고 맞벌이하는 가정도 많잖아요. 네. 맞벌이하면 당연히 남성도 가사 분담을 절반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맞벌이 하는데도 분명히 가사 노동은 여성이 더 한단 말이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참 이게 놀라운 일인데 이제 사회가 많이 변화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집안까지 그 평등의 문화가 아직은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남성들 우리나라 남성들이 가사노동하는 시간이 사실 OECD 중에 거의 꼴찌입니다. 네. 거의 꼴찌에 가깝기 때문에 네. 실제 이런 변화들은 왜 이렇게 더디게 일어나는가? 첫째는 이런 변화를 빠르게 적응하기를 원치 않는 것 같고요. 한면으로는 또 한면으로는 사실 우리나라 남성들의 일하는 시간이 워낙에 또 많기도 해요. 네. 그런데 집안에서 함께 이제 예를 들어 맞벌이하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일을 오래 하잖아요. 네. 길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성들이 집안에 들어와서 일하는 시간, 가사노동 시간이 적은 것은 아마도 아직까지 이 그 권위적인 그 가장의 이미지 네. 이런 것들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가 거기에 싶습니다. 남성의 근로 강도가 상대적으로 더 셀 수도 있다. 네. 그건 남자들의 주장 아닐까요? 일은 근로 강도가 센 경우도 많죠. 네, 맞습니다. 여성이. 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남편분들이 퇴직을 한 이후에도 네. 서로 도와가면서 할 수 있는데도 그랬던 관행이 그대로 굳어져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퇴직 좀 많은 것 이후에도요. 같아요. 네. 남편은 퇴직을 하는데 아내는 퇴직을 못하는 거죠. 계속 그 하던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데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그 국민대 안명 교수가 고령화와 젠더 불평등에 관련된 논문을 낸 게 있는데요. 네. 거기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년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중에서 가사노동 비율을 봤더니 아내는 약 4시간 정도 네. 사실상 그 가사노동의 변화가 젊었을 때랑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는 거고요. 남편도 차이가 없었습니다. 1시간 정도. 네. 약 1시간이 사실은 잘 안 되고요. 네. 분담률 같은 경우는 아내가 82.4%를 하고 있는 반면에 남편은 지금 18.5%를 하고 있죠. 이 얘기는 젊었을 때의 가사노동 비율이 그대로 이동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사실 지금 60세 이상 되신 2,559쌍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이긴 한데 네. 실제 더 넓은 범위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일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 고령자로 들어가고 있는 분들, 네. 베이비붐
세대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상당 부분 고학력자들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에 대한 성 역할에 대한 고착은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건 또 어떻습니까? 서울대 이철희 교수팀의 논문인데요. 네. 당시에 발표되고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겁니다. 네. 경북 출신 남성과 결혼한 여성은 인천에서 태어난 남성과, 그러니까 인천 출신 남성과 결혼한 여성에 비해서 하루에 가사노동을 1시간 이상 더 한다. 네. 이런 통계가 있거든요. 이게 참 흥미로운 통계인데요. 이 경북에 계신 분 모든 분들이 그런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에도 읍수하는 분들 중에 상당 부분이 남편이 경상도인 경우가 좀 많이 있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실제 보면 경북 분들이 실제 가사노동 시간과 또 인천에 사시는 분들의 가사노동을 보면 거기에 주거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고향입니다. 그랬을 때 봤더니 훨씬 더 경북에 있는 분들이 아내의 가사노동 시간이 많더라는 거죠. 그만큼 남편이 좁지 않는다는 건데 네. 이게 그 경상도 쪽에 가지고 있는 문화적 보수성하고 상당 부분 연결이 돼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네. 또 여성들의 입장도 그래요. 남성들만 보수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 여성들도 상당 부분 이건 집안일은 여성의 일이야라고 당연하게 판단하는 받아들인다.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보시겠습니다. 저런 후라이 원하는 사람. 나. 다 에멀바지? 나는 괜찮아. 저걸로 해줘. 이거 내가 할게. 정진해? 나보고? I want over hard. 하나는 over easy. I like over easy. 엄마는 sunny side up. 아, 나도 sunny side up. 스크램블. 아, 나도 sunny side up. 스크램블. Two scramble. 다 외웠어? 애기 아빠가 후라이를 해준다고 했을 때 저는 다른 가족분들이 다 주문을 하길래 저도 똑같이 그럼 나도 스크램블 이랬거든요. 어머니 표정을 봤어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여보, 잠깐 민수 좀 봐주세요 하고 일어나서 연수 씨 계란 프라이가 제일 쉬운데 그거 했으면 점수 따는 건데, 그죠? 내가 할게. 애기 우유 먹여도 내가 할게. 아니야, 여보 쉬어. 저럴 때 며느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되고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을 주십시오. 일단 자주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건 뭐 농담으로 드린 네. 말씀이긴 한데 네. 이게 사실 며느리 입장에서 눈치가 없다라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왜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나 시댁에 갔을 때 자기의 의견을 피력할 수 없는가? 이건 아마 지속적으로 그 성 역할이 놀라울 정도로 그 시댁이라는 환경 속에 들어가면 다시 부활하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핵가족으로 살고 있는 가족들 같은 경우는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문의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과거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했던 집안일은 여성이라고 하는 그 문화가 그대로 다시 지금 살아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래도 요즘 점점 밥하고 빨래하고 가사 일을 분담하는 남편들이 참 느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재밌는 게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은 남편일수록 가사 일을 많이 한다 그래요? 배운 분들이 다르죠. 근데 이게 참 흥미로운 통계인데요. 지금 봤더니 그 한국 보건사회연구원하고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팀에서 조사를 네.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0대 남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저녁 만드는 비율이 36.4%예요. 그게 이제 2006년에 10.4%였거든요. 굉장히 증가를 했고 30대 남편들 같은 경우 21.9%고요. 대졸 이상인 경우가 고졸 남편인 경우에 비해서 고졸 남편은 12.3%인 반면에 대졸 이상의 남편이 20.6%로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월급이 500만 원 이상인 비율은 이제 16.2%의 남편이 1시간 이상 했고 네. 대신에 3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6.4%였어요. 물론 이제 일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더니 고학력인 남편들이 잘 돕더라. 사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저희 남편 정말 가사 열심히 돕거든요. 이게 네. 돕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이라고 아예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시간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저희 남편 지금도 설거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로 네. 마지막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하여튼 점점 사라지는 남녀의 성 역할이 시댁에만 들어가면 부활한다는 말씀 좀 인상 깊었습니다. 자, 마이패밀리 숭실사이버대 이호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